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주식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봐야 될 기사도 많고요. 이제 전체적인 시황도 봐야 되는데 종목도 이제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기대감을 안기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그렇게 뭐 오래 보지는 않고요. 가끔씩 보고 그런 거를 떠나서는 지금 계속 그 그림판 있죠? 그림장인가? 그림판. 네, 거기다가 이제 계속 그 강의 조금 그래도 더 전문가된, 네, 그리고 좀 약간 이런 현 상황을 좀 제대로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전문가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분 중에서 좀 저하고 코드가 맞는 분들, 그런 내용들을 좀 계속 공부하고 그거를 그림장에 그러니까 노트에 받아 쓴 다음에 그걸 다시 그림장에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옮겨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습이라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계속 쓰고 있는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뭐 기존에 뭐죠? 이 주식인이 새겨야 하는 마음가짐이죠. 이 내용도 뭐 이제 계속 쓰긴 쓰겠지만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를 그때그때 쓰는 거고요. 지금 새로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들인데, 어, 하여튼 그리고 좀 뭐야 이제 피터 린치니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을 좀 계속 정리하고 현재에 맞게끔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고맙게도 뭐 집값이 언제 막 무너질지 뭐 그런 것까지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 사실은 뭐 하루하루가 다시 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려면 또 이게 뭔가 그 주식 투자나 뭐 어떤 투자가 됐던 부동산이 됐던 뭐 채권이 됐던 뭐 파생상품이 됐던 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용어를 굉장히 영어로 쓰거나 해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용어를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한자를 섞는다던가 영어를 이렇게 압축해서 그죠?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저같이 뭐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이 투자 용어에서 우선 맛이 가죠.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그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찾아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피터 렌치나 뭐 유명한 그러한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뭐 생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수학만 하면은 주식 투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의 수학 실력만 있으면 되지. 뭔가 복잡한 뭔가 통계 좌표나 뭐 무슨 차트 같은 거 보는 거 이런 거 자꾸 만들어내죠. 어떻게 보면 어거지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빠지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주식하는 게. 자꾸 주식을 단순화시키고 그 대가들 뭐 워렌 버핏이든 찰리 먼거든 다그 하는 얘기가 그거죠.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사업을 이해해야 하고 그 사업의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현금 흐름, 기본적인 그런 뭐 발표하는 그 영업 이익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순이익 이런 정도만 보고 현금 흐름 정도만 보면 되지. 뭐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보면서 역시 맞습니다. 이렇게 사자들, 특히 사기꾼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투자 용어를 뭐 심지어 자기만 알 수 있는 영어 같은 걸로 해서 막 용어를 만들어내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어쩌고 무슨 뭐 지표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포장을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죠? 파생상품도 자꾸 이름을 바꾸면서 어렵게 나와야지 그게 연계된 게 뭐 부실된 무슨 뭐 모기지론이든 뭐 부실 채권일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뭐 겉으로는 반지르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그 일반인들한테 팔아먹어서 그 위험을 떠넘기는 거죠. 수익을 남기고. 그걸 이제 중개한 사람은 이제 중개 수수료를 먹겠죠. 그러고 나서 뭐 망하면 망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잘못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누가 얘기했는데 하면서 어거지로 갖다 붙이고 뭐 그러죠. 그때 팔았어야 된다. 뭐 이런 쓸데없는 개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바젤3를 계속 저도 틈틈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바젤3가 적용 중이죠. 그렇죠? 근데 이 보시면 이제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하고 있죠. 안 하거나 미루고 있는 거죠. 미루고 있어. 근데 EU나 EU 같은 데 이제 바젤3 은행 규제를 바젤3를 EU도 미루는데 EU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이 은행의 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규제를 담은 이 트레이딩 계좌기 기본 검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FRTB라고 합니다. FRTB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쯤 이제 도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2007년 안에, 2027년 안에 이 FRTB를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은행의 시장 위험 자산의 규제죠. 은행이 트레이딩하고 이런 거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공시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월가나 이런 데서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그거 모르게 하고 싶어 하죠. 얼마 손해 난 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디다 한 것도 뭐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과 영국 등 금융당국은 여전히 해당 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글로벌 금융규제의 발걸음이 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EU 고위관계자 중에 EU 집행위가 이 FRTB, 요 FRTB 위험자산, 은행 시장 위험자산에 대한 규제, 요거 시점을 2027년 1월로 재연기하는 쪽으로 이제 사실상 붙였다. 그죠?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젤3가 나온 거는 이 뭐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국제 기준, 은행 간의 이제 회계 기준이죠. 뭐 이런 국제 기준이죠, 결국. 그래서 바젤3를 서로 착착 도입하자 하는데 도입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해먹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밝혀지고 못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미루면지만 순차적으로 뭐 RFRS 뭐 18이나 이런 게 계속 도입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 보유한 트레이딩 자산의 리스크를 측정, 그죠? 보고하는 방식이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도입 일정을 내놓지 않고 영국도 올해 초 2027년으로 연기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은행 또 미국과 경쟁 불균형 우려 2028년으로 또 연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은 아닌데 이제 2026년 중반이나 뭐 2027년 초가 되면은 이 뭐야 FRT에 대한 이 얘기가 엄청 떠들 겁니다. 이거는 뭐 2014년부터 준비한 거예요. 2014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뭐야 거대 세력 월가나 이런 데서 또 그런 데서 이 투자은행들이나 대형은행들이 거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 이걸 만들 때 이제 당시 선택지는 2025년에 도입 유지.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다 연기했어. 12개월 연기. 미국, 영국 적합성을 위한 조정 등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7년까지 이 FRTB가 도입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뭐야 금융권의 이러한 그 자산 트레이딩 되고 이런 거가 이제 보고하고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더 까발라지는 그런 게 이제 싫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됐을 때 개인은 어떻게 되냐? 개인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은행의 건전성 면에서 유동성 축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그 대출, 그러니까 보증은 줄고,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보증에 대한 거는 더 강화돼서 보증은 줄고 대출만 남는다. 기존의 고금리로 받았던 대출이든 고액 대출이 남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보증하는 대출은 없고 이 대출만 기존 대출만 남기 때문에 개인도 상당히 이 심각해진다. 특히
대출금이 많은 사람들이 은행과 맞물려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를 좀 읽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저는 다 읽었겠죠. 이거 FRTB에 대해서 요게 이제 여기 잘 썼더라고.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리스크 관리, 은행의 리스크예요. 은행의 시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존 규제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런 걸 보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2028년까지 그런 모기지를 자꾸 뭐야 뭐죠? 그걸 갖고 뭐 자꾸 상품을 만들죠. 그걸 담보로 해서 한마디로 부실 자산을 담보로 뭐 ABS 증거처럼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금융회사에 그런 거를 만드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뭐야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파생 상품들이 되는 거죠. 파생 상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밝히기가 싫은 거죠.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죠?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바젤, 2028 바젤 2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은행들이 트레이딩 활동, 투자 활동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막 그냥 무슨 뭐 파생, 별 거지 같은 거 막 다 해갖고 이 뭐야 위험 리스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든 사과를 100개의 사과 중에 한 개가 독이 들었는데 그 사과를 다 폐기 처분하면서 엄청난 불신과 유동성 위기, 서로 못 믿는 신용이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뭐야 이 바젤 25 규제하에 시장 리스크, 자본 산출 방식, 뭐 VAR이라는 이러한 손실을 제대로 측정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니네 그 뭐 파생이든 뭐든 그 부실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계속 측정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규제를 만드는 게 바로 저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VAR의 정상적인 시장 상황으로는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극단적인 시장 변동, 꼬리 리스크, 이거나 유동성위 같은 거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뭐야 저기 마진콜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과연 은행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거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폭락이 오는 거죠. 리스크로 돼갖고. 그죠? 금융이 한마디로 샷다운 되면서 멈추는 거죠. 은행들이 사용하는 이 내부 모형 자율성이 너무 커서 내부 모형의 자율성이 너무 크다. 동일한 위험 포지션에 대해서도 은행마다 산출되는 자본 요건이 차이 나는 등 RWA 이것도 뭐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합니다. RWA 뭐 이런 것도 그냥 용어예요, 그냥 용어. 예, 산출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 리스크 은행이 트레이딩 돈을 얻다가 뭐 아까 전에 파생이든 뭘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팔던 뭐 어떻게 지네들끼리 거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부실이 얼마나 되는지 극단적인 상황 만약에 뭐 저기 팬더믹 같은 상황이나 아니면 뭐 부채 폭발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을 해버린다면 한계점을 넘었을 때, 임계점을 넘었을 때 그거에 대한 꼬리 리스크를 그러니까 극단적인 시장 변동이 꼬리 리스크, 요거에 대한 유동성 이런 거를 체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해야 된다. FRTB를 그죠? 근데 다 미루는 거야. 미루는 거야. 그래서 이게 2012년부터 바젤은행위원회에서 BCS에서 바젤2 2.5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RTB를 논의를 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2013년부터 FRT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시장 리스크 측정 방법론에 대한 초기 이론. 그래서 은행들의 이런 거를 계속 점검하는 결과죠. 구체적으로. 근데 이런 거를 뭔가 점검하고 알린다는 걸 싫어하죠. 리스크가 있어서 숨겨야 되죠. 왜냐면 돈이 우선 예금도 안 하잖아요. 부실하다 그러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리스크에 대한 최소 자본 요구 사항 이라는 최종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정되어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RTB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장 리스크에 대한 최소 자본 요구 사항,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 쌓아두던가 적립해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이제 2016년에 이게 계속 이게 다듬은 거죠.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이 VAR에서 ES로 변경. 그래서 위험 측정 지표를 VAR에서 예상 손실로 미리 손실까지 땡겨와서 이제 뭐 전환하여 꼬리 리스크 있죠. 급격한 뭔가 변동성 그런 게 됐을 때 잘 반영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하게 되면 예상 손실까지 뭐 그 적립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은행이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돈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 대출 회수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 북미, 이 뱅킹 북 경계 명확화. 그래서 이 트레이닝 되는 이 돈과 이 뭐야 저축되는 돈, 그러니까 트레이닝 계좌, 단기 매매하는 계좌하고 은행 계좌를 자산 분류 기준을 강화, 자본 규제 적용에 혼란을 줄였다. 그래서 트레이닝 되는 돈은 여기다 놓고 니네들이 뭐 적금, 예금 뭐 이런 거는 여기다 놓고 그래야지 이 섞여 있으면 니네가 부실이 얼마나 하고 그게 다 털리면 그리고 그렇게 섞이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트레이닝 하는 돈은 트레이닝만 해야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새로운 표준 방법을 도입. 그렇죠? SA라고 합니다. 이제 기존 표준 방식이 단수성을 계산하여 리스크 민감도가 높은 민감도 기반 접근법을 SBA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도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부 모형하고 뭐 내부 모형 이러한 내부에서 이 접근법 이게 요건이 강화됐죠. 은행 자체 모형을 사용에게 승인 절차, 검정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었다. 내부에서 이렇게 점검하는 뭐 그런 모형이에요. 이 트레이딩 데스크 단위로 모형 승인을 받도록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를 요구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잘 해놔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규제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2019년 1월부터 다 시행되려고 했는데 서로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금융기관 투명해지면은 지네들이 뒤로 헤쳐먹거나 뭐 다 걸리잖아요. 또 손실난 것도 그러면 은행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팬더믹 영향으로 여러 차례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이 FRTB를 만약에 시행한다면 기존의 금융권들이 미래에 대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돈도 막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유동성 축소가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리고 대출이 막 빵꾸 터지고 그러겠죠. 뭐 또 뭐야 원금 회수도 하고. 그래서 이걸 바젤3 엔드게임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빡빡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투자되는 그 트레이딩 북하고 뭐 이거 자기네가 이제 그 쌓아두는 돈하고 이런 거하고 또 분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엔드게임에 될 때 이런 것들이 촉진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금융권의 부심도 드러나고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장이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그래서 이거를 도입함으로써 자 2027년쯤에 도입한다면 그래서 지금 엔드게임 얘기 나오는 게 아까도 뭐 여러분들 얘기 나왔지만 내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시장 내년부터 다가와요. 내년 길어야 2년 안에 이 FRTB에 이제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장 리스크를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연구 결과 그죠? 이런 게 있어야지 앞으로 그 금융 2008년 같은 금융위가 안 오는데 이걸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개공황 같은 그런 게 올 수도 있겠죠. 왜? 빚만 지금 늘려놓고 유동성만 계속 풀었는데 이런 걸 했을 때 이 규제에 맞출 수 있는 은행들이 과연 어떻게 그 자구책이 엄청나게 뼈를 깎는 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지금처럼 그냥 대충 눈속임으로 고객들한테 그냥 대출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파생상품이나 대충 눈탱이 쳐서 팔아먹자. 영어 같은 거 막 섞어서 신상품 내놓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그 이 사채업자들이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거의 뭐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 기관. 그냥 포장이 잘 되고 깔끔하고 넥타이 맺고 정장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속는 거지. 사실은 엄청난 도둑놈들이고 엄청난 그 강도들이죠. 강도들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뭐 성경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정말 뭐야 그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돈 빌려주는 거를 못하게 했죠. 예, 법으로 금할 정도로 사악한 집단입니다. 금융권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다, 넥타이를 맸다, 건물이 크고 깨끗하다 해서 속는 거지. 그 근본은 사실은 엄청난 무서운 강도 집단 같은 그런 사실은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집을 막 뺏어가고, 물론 돈을 안 갚은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의적인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숫자나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싹싹 뺏어가고, 예. 그렇다 그걸로 뭐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금융기관은 사실은 그 근본부터 굉장히 무섭고 강도, 칼을 뒤에 숨기고 있는 강도 같은 집단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 포장을 잘해서 뭐 금융에 뭐 저기라지만 경제적으로야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서로 그렇지만 개인들한테는 엄청난 잣대를 특히 서민들한테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막 뒤로도 뭐 사바사바 해주지만 이 저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할 게 이 차명거래 있죠. 차명 그 이춘석이라고 이제 민주당 그 정책 책임위원장입니다. 뭐 그렇죠. 이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이게 찍혔죠.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 찍히지만 않았으면 몰랐죠. 그것도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서 그 회의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국회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이 차명 그러니까 차명 그 거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 뭐야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금융 세력이죠. 금융 세력.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전부터 국회의원들이 뭐 거래한 거, 또 코인 거래한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뭐 자기가 발표하고 2시간 후에 정책을 발표하고 2시간 후에 이제 이제 국회 회의하는 데서 이제 매도를 친 거죠. 그게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차명은 주식을 하면서 한마디로 해서 뭐 정보나 뭐 회사 임원이든 회사 뭐 대표든 그런 사람이든 뭐 그러면 뭐 그 밑으로 뭐 형제부터 자녀부터 해서 줄줄줄 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 공유를 하죠. 그래서 이 정보 싸움에서 이런 그 개미들 일반적인 뭐 자기 주위에 회사를 하는 사람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보에서 소외되는 거죠. 근데 이 정보가 사실은 뭐 그렇게 뭔가 그 합법적인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민주당에서 앞으로도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식 그 시장을 뭔가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결국 주식을 통해서 뭔가 서로 이제 미리 매수를 해서 이제 뭐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 뭐 그날 팔거나 뭐 며칠 있다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 뭔가 자신들이 그러한 회사의 재료나 이런 정보를 만들어낼 정도면 이런 사람들은 뭐 주가를 올리려는 그런 특정 세력이나 그 집단들과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기사는 이거 말고도 많이 모아놨는데 기사가 다 날라갔네요. 하여튼 뭐 이준석이라는 이 더불어민주당 그죠? 법사위원장이죠. 법을 뭐 이렇게 만들고 국회 법사위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차명 거래를 한 거죠. 차명 거래. 그죠? 그래서 이 주식 현실과 신용을 합쳐 1억 원이 넘는다. 그렇습니다. 뭐 보좌관도 관련돼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고 또 하나 기사를 보면요.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이 하세요. 불 꺼진 깡통패 위기 에너지 패권 쟁쟁 기로에 선 한국.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환율이 지금은 괜찮지만 뭐 어쨌든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위험이 우리나라가 많죠. 우리가 식량 자급률은 한 49% 정도 되더라고요. 이 쌀이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90%가 넘고요. 근데 이제 뭐 옥수수나 뭐 콩 이러한 그러니까 먹는 그러한 곡물 말고 그러한 이제 기타 곡물들은 어,
저기 그 공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9%에서 뭐 20%, 9%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뭐야 특히 육류 같은 경우 우리가 육류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육류의 그 뭐야 살을 쓰이는 옥수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9%대인가 자급률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긴다 환율이든 뭐 아니면 뭐 지금 뭐 대만 중국도 별로 안 좋죠 저기 분위기가 그리고 뭐 대만과 그걸 외부로 자꾸 돌리려고 그러죠 전쟁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외부로 돌리려고 그러죠 지금 중국에서도 뭐 애들 싸운 것 때문에 뭐그 처리를 공안이 잘못했다고 해서 뭐 데모 막 하고 그러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걔네들도 이제 밖으로 그러한 걸 돌리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뭐 한 2, 3년 안에 그죠? 그런 얘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에너지. 그죠? 우리가 그 대만 해협 그쪽을 건너서 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이런 거 SK 삼성전자 이런 거 이제 반도체 부분 2027년까지 원전 3기 지역 반발의 발전소 부지도 못 정해 동서안 송전선 사업도 지연우려 그렇습니다. 전력 없는 반도체 클러스 문제가 엄청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도 그 짓는 게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옆에다가 뭐 SMR이나 이런 소형 원전 같은 거 하나씩 붙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면 고성능의 뭐 그 전지, 예, 그 전지 있죠. 그런 회사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힘들죠. 예, 우리나라 이 땅값도 비싸고 수도권으로 이제 그러한 발전기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외곽을 통해서 전력을 이렇게 뭐 풍력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안 뭐부터 해서 돌린다. 이런 기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렇게 공급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그런 데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도 원전 하나 질려도 뭐 2, 3년 걸리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전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요 기사 하나 두고 있습니다. 수학게임이 어쩌나. 몇 주 안에 S&P 500 15% 폭락. 월가가 경고했습니다. 월가. 미국에서 경고했어요. 4월 이후 상승폭 크고 경제 지표 악화, S&P 500 지수 10에서 15%를 하락한다. 이거 8월에 다음 주부터 혹시라도 요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주봉이 내일 주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일 좀 많이 빠진다면 앞으로 이런 월가의 15%,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은 향후 30% 정도의 하락을 얘기했어요, 오늘. 워렌 버핏은. 그죠? 더 많이 얘기했죠. 어쨌든 간에 좀 지수들이 조정을 받을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또 비즈니스 모델이나 현금 흐름 아니면 회사가 뭔가 악화됐다 실적이 그러면은 손절을 하셔야 돼. 바깥하기를 하셔야 돼. 예, 뭐 현재까지는 그 주가를 유지할 만한 아니면 좀 더 나아지는 수익이 나온다면 갖고 가야 되지만 왜냐하면 뭐 단기 악재에 의해서 빠져도 다시 올라가겠죠. 한 두세 달 있으면.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펀드멘탈이 약해지는 거라면 그거는 손절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각자 주식들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고를 계속 지금 뭐 워렌 버핏도 날리고 뭐 월가에서도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15% 빠지면 우리나라도 조정 구간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종합 차트는 안 볼게요. 어쨌든 간에 내일 끝나고 나면 좀 주봉이 모습이 어떻게 내일 많이 상승하던가 조금이라도 상승해야지 내일 많이 빠진다? 아, 그러면 다음 주는 좀 지수가 많이 빠질 자리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자 종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인이나 어쨌든 간에 경제인이든 아니면 발이 넓은 사람들은 다 정보를 회사에서 받아서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기사가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적어도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몇만 명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또 언젠가 길에서 만났는데 뭐 기분 좋아서 하나 알려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력들도 정보를 자 월요일 날 낼게 2시에 그래 놓고선 낼까 말까 하다가 아 너무 매수가 많이 들어오네
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정보는 너무 많이 세요. 사실은 많이 셉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정보를 알러 여기저기 찔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정보는 많이 세게 돼 있어요. 자, 소록스 같은 경우는 아리바이오하고의 지금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10월 달로 임시 주총을 미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리바이오가 기사들을 갑자기 막 쏟아대요. 그죠? 치매 치료제, 알리아의 치료제,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늘 굉장히 큰 소식 나왔죠. UA의 기술 계약금 수령을 했답니다. 국분펀드 직접 투자도 돈, 그죠? 소록스와 합병 중인 항상 소록스가 나와. 아리바이오는 이제 소록스야. 그죠? 아랍에미레이트 국펀드, 뭐 아부다비 개발기술과 글로벌 잭슨, 뭐 아르세라부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1 기술 계약금을 7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ADQ는 뭐 아리바이오가 직접 투자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차트가 계속 이런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차트 역시도 계속 꿈틀꿈틀거리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뭐 얼미딸 여기서 M자형 파동을 이제 딛고선 다시 또 M자형으로 갈까 하다가 또 계속 가죠. 그죠? 예, 그러면서 계속 상승하는 차트입니다. 상승하는 차트. 그죠? 그 요것도 뚫었죠. 오늘 뚫었네. 자, 뚫었으니까 좀 빠지겠죠? 빠졌다가 다시 막 갈 것 같아요. 언젠가. 자, 그래서 소록스는 아리바이오와 지금 같은 라인에 서 있다. 그래서 아리바이오는 소록스와 합병 전에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한다. 자, 월봉을 한번 봅시다. 자, 월봉을 봤을 때 얘네가 올리려는 가격이 어디 정도 될까? 우선은 요거는 올려놓고 한 달, 9월, 10월 해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못 올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 올리고요. 한 여기 중간 어디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합병할 때는 한 여기 좀 올라가 있고 합병이 끝나면 다시 빠지겠죠. 그죠? 다시 뭐 가던가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차트에서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수렴할 차트가 나올 위치인데 원체 많이 빼놨죠. 그래서 여기서 한 2만 5천 원까지만 간다고 해도 짭짤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세력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력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절대 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 단번에 뚫지 이렇게 뚫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식이야 이건. 그죠? 이건 주가 조작일 거고 거의 여기 어디서 끝날 겁니다. 중간 어디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소록스가 근데 아리바이오가 좀 차짜 냄새가 나긴 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하고 싶으신 거면 하십시오. 네, 저도 소록스가 차트는 올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주식을 오래 가져가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리바이오와 소록스가 합병을 하면 다 반영이 된 거지 않을까.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뭐 가격 조정을 해서 좀 빠졌다가 횡보하지 않을까. 결국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게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2, 3년.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소록스는 요번에 한탕을 또 하려고 한다. 네,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잘 던져야 된다고. 손절가 정하고 잘 던지셔야 돼. 그죠? 그렇습니다. 소록스였습니다. 자, 소록스 같은 주식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 피터 린치나 뭐 워렌 버핏이든 찰리 먼거든 뭐 그러한 학자들 개념과는 맞지 않는 회사죠. 그죠? 네. 단기적으로 그냥 용돈벌이 하실 분만 하십시오. 장기적으로는 절대 추천 안 하고요. 손절가를 꼭 정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저 종목은 좀 많이 오를 때는 한 번씩 얘기해 드릴게요. 올리려는 의지는 보입니다. 자, 천천히 10월까지 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합병하는 날 한 2, 3일 전이나 뭐 일주일 전에 던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갤럭시 하모니트리 자, SOT가 다음 주부터 계속 논의가 되죠. 그죠? 계속 들썩들썩합니다. 1번 보세요. 그죠? 이제 요거 타고 가려고 그러죠.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해요. 가다가 뭐 잠깐 또 한번 이렇게 쭉 쏘았다가 또 빠지고 뭐 그러겠죠? 그렇죠? 21일 날 임시로다가 하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에 좀 큰 시세가 8월, 9월 이렇게 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 역시도 월봉을 보시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딱 월봉에서 저점을 찍고 이번 달에는 뭐 여기 어디까지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좀 빠졌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죠? 예, 이런 차트들 많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앞산을 크게 갔는데요. 여기서 앞산을 또 만들었습니다. 수렴한 거죠. 근데 또 가다가 요 수렴한 걸 뚫고 빠졌죠. 그죠? 그랬을 경우 옛날에 무슨 무슨 뭐 바이오 회사인데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까지 뚫는다. 이것까지 뚫는다. 그런 차트예요, 월봉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렴하고 그 다음에 요 고점을 뚫어야 돼. 뚫어야지만 다음에 뚫을 확률이 높다. 다음 달, 요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는 이걸 뚫을 거다. 그죠?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래봤자. 자, 갤럭시 모니터리 사신 분들 있으면 꼭 잡고 한 9월까지 넉넉하게 생각하십시오. 주식은 예? 길게는 5년 이상 갖고 갈 생각으로 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 시세나 가격을 사는 것보다는 그 회사를 산다는 입장으로 뭐랄까 그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시간. 지금 뭐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90% 하락까지도 지킬 수가 자신이 그 회사를 믿는다면 펀드멘탈이 깨지지 않았다면 뭐 전체 시장이 폭락해서 마이너스 90%까지 간 적도 있대요. 근데 이게 1, 2년 후면은 이거 이상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해도 버틸 자신이 없으면 주식을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굉장한 수익, 굉장한 손해죠. 손해죠. 자, 그리고 손실을 두려워하는 거는 뭐죠?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서 물타기도 하고 계속 그렇죠. 자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죠. 창피하다. 주식 손해보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는 망하는 회사를 계속 사는 게 더 창피한 겁니다. 투자는 누구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손실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손실 나는 펀드멘털이 안 좋은 회사만 사면 안 되고요. 좋은 주식을 사서 조금 길게 봐서 가져가야 됩니다. 주식이 한 10배 정도 상승을 하려면 빨라야 6개월, 늦으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려요. 좀 제대로 좀 빨리 가주는 게 1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이 난 상태에서 1년, 2년을 가져갈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20%, 30% 수익에 10배 갈 주식을 잘라버린다. 왜? 떨어질까 봐. 다시 폭락할까 봐. 그렇습니다. 그걸 또 세력들은 이용을 하죠. 자, 갤럭시 모니터리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K옵션 그렇고요. 자, K옵션은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딴 종목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IT센 글로벌 한번 보죠. 이것도 STO입니다. 지금 STO 좀씩만 하고 있어요. 자, 얘도 이제 좀씩 돌리려고 하죠. 얘는 여기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뭐 여기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걸 뚫고 시원하게 뭐 더 간다는 거는 그건 좀 미지수예요.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여기까지는 여기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통과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IT센은 그 전에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자, IT센이었습니다. IT센. 그렇지만 시세가 많이 나온다면 또 이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IT센 글로벌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핑거 한번 보죠. 핑거. 네, 핑거 한번 보겠습니다. 핑거. 핑거 역시도 이제 다 올라탔죠. 다 올라타서 얘 같은 경우 대충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계속 이제 이거를 중심 타선으로 좀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횡보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횡보해요. 뛴 거였습니다. 자, 서울옥션도 STO. 자, 서울옥션도 오늘 갔죠. 그죠? 얘 역시도 여기서 이평선을 이제 모을 겁니다. 모을 거예요. 이런 주식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좀 벌렸다가 뺐다가 이러다가 팍 갈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서울옥션도 이제 타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서울옥션이었습니다. STO 관련주들은 오늘 서울옥션까지만 보겠고요. AP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많이 상승한 회사인데요.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그죠?
지금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와,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시총도 크네. 8조대네, 8조대. 월봉 보시면, 오, 4만 원에서 계속 갔죠, 4만 원. 4만 원에서, 실적이 좋으니까 그냥 계속 갔습니다, 계속.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일곱 개죠? 요번 달 올리면 쉽니다, 쉬워. 요번 달에 그래서 많이 올릴 것 같아요. 많이 올리고 이제 쉬어야죠. 좀 쉬어야죠. 5일선 오게끔. 그죠? 그렇습니다. APR은 이제 아마 기본적인 상승은 요번 달이 끝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3분기 또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SPR은 요번 달 고점에 매도를 좀 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봐요. 거의 한 파스, 두 파스 완성됐습니다. 양봉이 7개예요. HVM 우주항공주가 얘도 빠졌다가 고점 찍고 빠졌다가 반등을 다시 주죠. 얘 같은 주식은 계속 가져가야 되죠. 기술력이 이런 합금을 그 고도의 우주항공에 들어가는 그 합금을 이렇게 잘 만든 회사가 얘밖에 없어요. HVM은 뭐 공장도 하나 졌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계속 갈래다. 계속 갈래다. 이런 주식을 계속 가져가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주식은 왜 계속 가져가야 되냐면 이제 월봉을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갔죠. 그래서 다시 조금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간다. 이제 세워야 돼. HV에 적어도 1조 이상은 가져. 그렇습니다. 주식을 잃어버린 주식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계속 가져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제노커 우주항공 중에 못 갔죠. 지금 우주항공 기술인가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비행기 만들고 이러는 회사인데 걔네가 대주주가 되면서 얘네와 으쌰으쌰 하겠다. 그렇죠? 얘 역시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이런 주식도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다지다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노커 같은 회사도 비전이 좋죠. 우주항공, 방산까지 지금 사업들을 해서 그 사업들이 좀 결실이 되죠. 그 월봉 차트상도 이제 U자형 패턴으로 우선 U자는 만들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추세를 봐야 돼. 근데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되겠어요, 이렇게? 예, 적어도. 물론 얘는 이렇게 멋지게 가네, 한 달 만에. 참, 뭐 그런 맛도 있을 수 있지. 한 달 만에 쭉 갈 수도 있죠. 어쨌든 그전에는 이렇게 양봉이 보시면은 4개월 정도 나왔죠. 그죠? 여기서 양봉이 어쨌든 뭐 네 개 정도 나오고 쭉 갈 수도 있고. 그중에 재놓고 언젠가는 멋지게 갈 거다. 시간을 사라. 시간을 사라. 내놓고였습니다. 뭐 보라티알은 뭐 계속 얘기해서 뭐 재료가 뭔지도 알죠. 메가커피의 100% 지분을 이제 2분기부터 보유를 했고요. 그게 이제 7천억 정도의 가치가 되죠. 시총이 요거밖에 안 되고 현금도 많습니다. 유보금도 많은데요. 얘네들이 그래서 뭘 하냐? 화장품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주업이 뭡니까? 식품하고 뭐 이런 거, 뭐 이태리 뭐 들어다 그죠? 그 레스토랑 같은데 막 그런 데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 소스니 뭐 그런 거 다 하는데 자 보라티알은 이제 성수기죠. 여기는 메가커피에도 다 얘네가 부자재나 뭐 그런 시럽 다 납품하는 그 원두까지. 지금 보라티알이 지금 성수기입니다. 메가커피가 엄청난 매출이 여름 매출이 음료가 좋죠. 그래서 2분기 이후 3분기 매출이 더 좋겠죠. 3분기 그죠? 7, 8, 9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주가가 펌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자꾸 뭐 중동이나 이런 데다 얘가 식품 가공업부터 뭐 그런 한마디로 식품 회사도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공장 창고도 엄청 크게 졌잖아요. 그래서 뭐 중동에도 뭐 몇천억을 납품을 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 기사는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이렇게 고를 한번 파고 다음 주에 고를 메꿔야 돼요. 요번 주에 맺거든. 그죠? 고를 메꾸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횡보하다가 가도 가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뭐 그냥 장난치듯이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요 주봉을 메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월봉 역시도 꼬리 달고 뭐 여기 올선을 회복을 해줘야죠. 이번 달에. 그래야 뭐 다음 달도 쭉 가겠죠. 그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티알 1차 저항은 딱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의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시 차트를 만들겠죠. 그래서 2만 원에 뭐 좀 던지고 나머지는 뭐 저점에 또 더 사던가 뭐 그런 전략. 아니면 뭐 이것도 회사가 비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상에는 이런 차트로는 뭔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무슨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이 이후에 차트를 어떻게 만드냐가 좀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트를 만들면은 멋진 차트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보라티알입니다. 메가커피를 만약에 뭐 매각한다 그러면 대박입니다. 대박. 뭐 엄청난 돈이 들어오죠. 야, 그러면 이게 시총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천억 정도 매각을 한다. 아, 엄청난 겁니다. 엄청. 보라티알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대 안정이 됐네요. 그죠? 거의 안착이 됐죠. 이럴 때 여기서 밑걸어내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내일은 길게 뽑고 가도 돼요. 그 다음날도 좀 길게 가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엔비디아니 뭐 그런 머스크 뭐 테슬라니 뭐 계속 짜뒀던 거를 올리죠. 왜 올릴까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런 반등 구간을 줘서 10만 원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물 들어올 때 뭐 배에 저어야 되죠. 노져야 되죠. 지금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원 정도의 컷이라 제주은행도 지금 계속 안 갈 듯 안 갈 듯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올렸죠. 이 제주은행도 아까 좀 전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봤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트가. 갤럭시아 모니터리랑 똑같아요, 차트가. 이렇게 떴다가 다만 요 기간이 좀 짧죠. 앞산을 만들고 여기 좀 길게 밀었는데 이 앞산을 뚫고 밀었죠. 자, 이제 요번 달에 뭐 한 요만큼 가고 다음 달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까지 뚫을 것까지 봐야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27,850원인데. 차트는 그렇게 나와요. 예. 뭐 캐논톱인가 뭐 어쩌고 그세 글자짜리 그 회사도 이걸 뚫었지 않습니까? 그죠? 멋지게 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뚫었죠. 자, 그래서 제주은행도 이제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달 반등, 다음 달 긴 양봉. 자, 그래서 이 결제 시스템 또는 저기 뭐야, 그죠? 코인 관련돼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결제나 이런 거에 대한 시세를 또 한 번 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주은행도 요번 달에 뭐 큰 상승보다 다음 달에 좀 큰 상승이 나오면 안정적이죠. 요번 달에 나와도 돼요. 요번 달에 나와도 됩니다. 그래도 한 9월까지, 길게는 10월까지 마음을 넉넉하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누가 이용하냐? 세력이 이용해요. 세력이. 빨리 먹고 싶죠.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있듯이 주식도 익는 시간, 차트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주식은 엄밀히 얘기하면 살아있는 회사와 연계된 거죠.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주식이 이러한 차트나 막대기가 아니에요. 주식이 막대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양초 캔들이라고 그러죠. 주식은 양초가 아니에요. 예? 양초가 아니에요. 이 막대기가 아니라고. 막대기로 그리는 막대기 그림이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막대기 그림이라고 그러죠. 막대기 그림이 아니야. 회사랑 연계된 거, 실체. 그거를 이제 자꾸 막 갖고 놀고 장난을 치는 거지. 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올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막 누르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도 하죠. 그래서 이 실적이나 모든 거랑 함께 가는 합리적인 라인. 그러다가 또 디커블링 돼서 이제 괴리를 갖고 가는 라인이 생긴다는 거지. 그건 누가 만드는 거야? 세력이 만들고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지. 그죠? 이용해야죠. 그래야지 또 떨어질 놈들은 떨어지고. 주식이 다 붙어 있으면 가냐고, 그게 무거워서. 어? 좀 세력이나 좀 대주주나 차명계좌 이용하는 사람들, 식구들이 사야지 가지. 개미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뭐 1,000만 원 대출 받아서 주식하면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올리면 회사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아니야. 회사에서는 자기 친척, 자기 아들, 그런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같이 올라서 먹기를 바래요. 상장은 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야, 이 돈을 구하는 걸로 주시장을 인식하지, 뭐, 회사 주인이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습니다. 제주네, 어쨌든 최승땡님이 또 물회를 드시라고 또 뭐 입금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맛있게 먹었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라파스 한번 보죠. 라파스. 자, 라파스. 라파스도 엄청 빠졌죠. 바닥에서. 와, 여기까지 거의 다 왔네, 바닥까지. 여기까지 거의 다 왔죠. 근데 돌리고 있습니다. 자, 라파스 같은 경우도 한 건이 있죠. 어쨌든 다구적 계약사, 뭐 좋은 계약만 나오면 막 이렇게 갈 자리예요. 자, 라파스 바닥에서 돌리고 있다. 가격적으로는 뭐 14,000원 정도가 바닥인 것 같아요. 자, 라파스 이 패치형으로 장기 지속경으로 하려고 지금 다국적 제약사 제품들을 비만 패치나 이런 거 하고 있죠. 계약 하나 나오면 뭐 슉슉 가죠. 자, 라파스였습니다. 자, 선진 역시도 육가공, 돼지 육가공 수입 수출을, 자, 동남아 쪽에 많이 수입 수출하죠. 얘도 이제 돌리려고 하죠. 그죠? 계속 지속 상승을 하다가 좀 빠졌죠.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요렇게 돌려서 갈 때는 좀 기울기를 세울 확률이 높아요. 자, 선진도 조정이 끝나갑니다. 조정이 끝나가요.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지면 좀 안 좋아요. 기왕이면 그죠? 예, 그리고 조정이 딱 요거 딱 찍고 이렇게 뭐 다음 달에도 뭐 이번 달부터 올려도 되고 다음 달에 또 이렇게 올리겠죠? 예, 조정 끝난 모습입니다. 자, 선진 지속 상승주 실적이 얘도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거. 인벤티지 랩도 이제 반등 구간이 왔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돼요. 특히 월봉 보면은 5일선 회복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5일선 빠졌는데, 지금 이런 기울기로 빠지고 있는데, 이번 달에 5일선 회복을 해주면 다음 달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얘는 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는 게 있어요. 쭉 가는 게. 얘는 왜 그러죠? 원천 기술을 막 그 장기 주사형으로 바꾸는 원천 기술을 뭐 한 8개 이상 갖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 가면 시세가 붙으면 엄청 갑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교육하면 좋죠. 이렇게 횡보하던 주식이 월봉인데 이렇게 빠졌죠? 아니면 여기서 빠지고 이렇게 횡보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뚫었죠. 자, 중요한 건 이걸 뚫은 다음에 밀렸지만 재차 상승할 확률이 높다. 자, 여기서 뚫었어요. 이렇게 뚫었죠. 어쨌든. 뚫었는데 이제 이거 밑으로 뚫었잖아요. 이제 다시 재차 이렇게 상승해요. 이러면 정말 이때부터는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거대한 지지층이 되죠. 지지층. 그죠? 그래서 잘 안 판되니까 이런 거 계속 올려. 그다음부터 계속 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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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위치라고. 그죠? 저항선이 없어. 물린 애들이 없는 거야. 그죠? 6만 원 넘어가면 물린 애들이 없죠. 아무리 많이 비싸게 샀어도 6만 원, 4만 원 안 물렸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애들이 쉽게 그냥 한 뭐 7만 원에 나가자, 뭐 8만 원에 나가자, 9만 원에 나가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가면 무식하게 갈 수 있는 위치에 다시 재상승하면 이벤트지 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사제가 확실히 그런 제형을 바꿔서 임상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들어야 돼. 그게 안 들면 빠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손절가 정하시던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셔. 나는 될 것 같아서 뭐 대기업도 달라붙는 게 아닌가. 또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막 빠져요 나중에. 자, 위더스제야. 종목을 계속 볼 게 너무 많은데. 얘 역시도 여기서 계속 돌리려고 까죽까죽거리죠. 이평선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모이죠, 이렇게. 이 애들이 이제 여기서 올렸다 뺐다 하다 보면 쭉 간다고. 그죠? 예. 자, 인벤트리 랩이 먼저 가면 그 다음 위더스 제약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래서 인벤트리 랩이 폭등할 것 같으면 위더스 제약도 그 다음에 간다. 왜냐면은 이 탈모 치료제나 뭐 전립선 치료제 이 제형을 바꾸는 거 이런 거를 위더스 제약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이 뭐 인허가는 뭐 가을이나 겨울쯤에 이제 나오죠. 1년이 넘게 기다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임상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제품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위더스 제약도 한번 좀 제대로 가면 계속 가겠죠. 기존의 매출 뭐 천억에 신규로 이제 매출 천억 이상이 또 들어오니까 최소한 2배 이상은 갈 자리다.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1우. 자,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죠. 예. 아니, 이게 뭐 오디님이 꼭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돌리고 있어요. 돌려서 얘도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뭐 여기서 깔짝거리다가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면 얘는 딱 만 원 가는 거, 만 원. 만 원 가면 좀 조정이 심해요. 만 원. 그죠? 만 원 가죠, 만 원. 뭐 만 원 뚫고 12,000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다시 빠질 확률이 높죠, 윗꼬리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번 달에 갈 자리이기 때문에, 요번 달에 다 찍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찍고 오면 되죠. 계속 조금 더 갈 수 있죠. 근데 그럼 팔아야죠. 두산 피어셀 웁니다. 두산 요즘에 뭐 2차전지 잠깐 반짝할 때 한번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살 사람은 사십시오. 자, 그레디언트도 계속 차트를 살립니다, 지금. 그죠? 살리죠?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내일은 나올 수도 있지만,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바로 올리긴 좀 그렇고요. 여기서 계속 좀 꽈주다가 올려도 올려야 되겠죠. 저는 뭐 이런 게 저항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레디언트, 황하 그거 자회사가 우리나라 2차전지에 들어가는 수 합금인 그런 거죠. 그게 생산량 1위입니다. 그레디언트 차트가 좀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한번 월봉도 한번 봐보죠. 간단하게. 그래서 월봉 봤을 때는 우선은 요거까지 뚫으면은 좀 얘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뚫으면 어떻게 될지 뭐. 그다음에 여기 유지되면 뭐 강하게 가면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죠.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있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많이 세게 가죠. 많이 가면. 그레디언트였습니다. 자, 링크 제니시스도 이제 뭔가 나오려고 지금 차트는 계속 다 된 것 같아요. 5일선에 계속 붙였다 뗐다 하고요. 뭔가 재료가 MPO 관련돼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얘를 좀 크게 보면은 얘도 U자형 패턴이에요. U자형. 일봉을 월봉을 보시면 전형적인 U자형 패턴입니다. U자형. 조정이 심한 U자형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올려놓으면 좀 뭐 한 달 쉬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U자형 패턴이에요. U자형. 그래서 뭐 가면 24,000원까지 열려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세를 주면은 이 구간을 어쨌든 뭐 석 달에 갈지 6달, 7달에 갈지 아니면 10달에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야 이 구간까지는 최소한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주식을 크게 봐야지만 시세가 보여요. 그렇습니다.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그래도 유비케어 한번 보죠. 원격 의료 관련주. 얘도 차트를 여기서 거래량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또 솟아야 되겠네요. 그죠? 거래량이 한번 솟아야 돼. 딱 이렇게 수렴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솟고 죽었죠? 거래량 한번 빵 뜨면 빵 간다. 그죠? 유비케어 원격 의료 인성정보 유비케어 인성정보 좀 오늘 빠졌기 때문에 유비케어만 갖고 왔어요. 월봉상에는 여기까지는 무슨 단기간에 갈 자리죠. 여기까지. 유비케어였습니다. 유비케어. 얘도 바닥에서 변곡점이 오늘 온 것 같아요. 그죠? 얘도 계속 이제 올릴 일밖에 없는데 엄청 안 올리죠. 올릴 일밖에 없죠. 이제 전환사채도 다 상장이 됐고 올릴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가주면 천백 원은 가겠죠. 두 배. 우선은 여기까지 가고요. 폴라리스 후노도 이제 좀 일봉상에 약간 의미 있는 봉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월가나 이런 쪽에서 8월 달에 15%, 많게는 뭐 3분기에 저기 워렌 버핏은 30%까지 하락을 얘기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하셔서 항상 자신들의 포지션을 잘 대응하기 바랍니다. 우선은 뭐 이러한 뭐 하락이나 이런 거를 염두를 안 하려면 큰 대폭락이 아닌 30%나 15% 정도는 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